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 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김현수입니다. 네, 이승환입니다. 네, 그 2호기가 휴가라서 두 네. 명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네. 물론 공백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예. 틈만 나면 서로 깎아내리는 이 팀워크가 저는 무척 마음에 듭니다. 네, 뭐 몸으로 채되겠습니다. 네, 뭐 그나저나 오맥 지난 방송 조회수가 평소보다 확 늘었다던데. 네, 정말 깜짝 네. 놀랄 정도로. 예. 그 평소 뭐 세 자릿수 이거 근데 영업 비밀 아닙니까 이거는? 뭐 괜찮습니다. 예. 세 자릿수 조회수가 간당간당한데 네. 뭐 이번에 네 자릿수에 육박했다고. 예, 그렇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윤석열 후보 썸네일, 이거 이번에 김현수 기자가 네. 제작을 했는데 저는 이 썸네일 효과라고 봅니다. 아, 그 진짜 오랜만에 댓글도 하나 달렸더라고요. 그 뭐라고 달렸죠? 제가 반가워서 바로 확인을 했죠. 네. 예. 비공이나 싫어요 버튼은 왜 없을까 이래 돼 있더라고요. 비공이 뭐 공감하지 않는다 이런 건가? 네. 악플이더라고요. 참 점잖게 다셨네요. 그런가? 예. 그 뭐 너무 우리 실망할 것은 없고 네네. 뭐 유튜브에 올린 그 같은 방송에 댓글도 하나 있었는데 네. 이런 방송 좋아요. 네. 네네. 이런 좋은 언론사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네. 주변에 많이 알리겠습니다. 잘 듣고 갑니다. 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혹시 우리 지인이 아니라면 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악플 100개 받아도 선풀 하나 덕에 우리 방송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 하나로 이제 네, 다시 악플 100개가 사라지는 마법.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 윤곽이 좀 드러나니까 확실히 이제 그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 창원의 이제 마산 그 하포구 지역에 방문을 했잖아요. 네, 네. 그 영상 취재를 나갔었는데 네, 이제 취재 열기라는 말에 유튜버들도 이제 넣어야 네, 네, 네. 유튜버 분들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참 열띤 그 현장이었습니다. 네, 네. 그 사모기가 영상을 잘 정리해서 딱 올려가지고 구독자가 진짜 부쩍 늘었더라고요. 예, 고생했습니다. 예, 뭐 네. 한만 딴 거 뭐 만들어봤자 이재명 후보 한번 딱. 예. 네, 이걸 네. 이제 이걸로 네. 계기로 또 다른 컨텐츠도 많이 봐주셨으면 그렇죠. 예. 좋겠고 또 어쨌든 그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이제 그렇죠. 대선 기획이죠. 예. 네, 이런 좀 분위기의 덕을 좀 보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지 후보에 따라 또 이 기획에 대한 반응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공통점은 한 가지 있습니다. 네 공통점이 뭐죠? 네, 네, 웬만해선 끝까지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기가 지지하는 네. 후보가 아니라면은 그냥 조금 듣고 아. 썸네일 보고 그냥 이렇구나 하고 그냥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한 사람을 위한 마음 기획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마음이 어떤 맥락인가 한번 네. 좀 들여다보고자 준비한 기획입니다. 대선 좀 많이 남았잖아 아직. 네. 이게 기획을 시작할 때도 좀 네. 이상하다 싶었는데 네. 후보자가 아니라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게 네. 좀 어떤 의미일까 싶기도 음. 하고 그냥 지지하니까 지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우리가 스포츠를 볼 때도 특정 팀을 응원하고 상대 팀을 또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 팀을 응원하는 그 팬을 비난하고 욕하고 공격한다면은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실제 우리 팀 승리가 아니라면은 네. 뭐 안 된다는 그런 팬들이 있는데 네. 그런 팬들은 오히려 해당 스포츠 자체를 아예 망칩니다. 음. 네. 그 정치도 그렇고 선거도 좀 같은 맥락으로 봤는데요. 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고 또 마찬가지로 비난할 수도 있는데요. 그 세력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뭐 나와 다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정도를 넘어서 뭐 네. 상종할 수 없다. 이것들은 막 그냥 어떻게 없애버려야 된다. 네. 뭐 하고 이제 공격까지 해야 된다라는 수준까지 가버리면은 네. 그건 역으로 또 사회 정치를 음. 다 망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그럼 좋습니다. 오늘 벌써 그 네 번째 시간인데 지난 방송에서 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예고했었죠. 맞습니다. 네, 준비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계속 몇 주 동안 네,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은 뒤로 입으로 돌리고 앞에 이제 네. 잠깐 다른 얘기 하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은 네. 제가 지난주에 좀 안철수 후보 얘기하기 전에 네. 재밌게 봤던 기사 얘기를 하나 좀 먼저 하고 아, 예, 안철수 넘어갔습니다. 후보는 일단 뒤로 간다는 뒤로 거죠. 갑니다. 예. 네, 네. 뭐 어떤 기사죠? 이재명 후보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후보, 뭐 심상정 네. 후보 다 뒤에 갔습니다. 뭐 안철수 형평성, 후보만 형평성인가요? 예, 네, 형평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기사를 재밌게 보셨죠? 그 11월 10일자인데요. 제목이 우리가 버린 담배꽁초 식탁으로 돌아옵니다라는 네. 기사였습니다. 사진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 활동가 두 분이 담배꽁초를 가득 채운 병을 앞에 세워놓고 찍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네. 그 병에 든 게 뭔가 해서 한참 봤는데 네, 담배꽁초를 꽉꽉 채워놨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 한살림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모인 그 꽁주빈, 네. 꽁초를 주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네, 하네요. 네. 네, 그 우리 오맥에는 지금은 흡연자가 없잖아요. 네, 혹시 흡연하시나요? 아닙니다. 예. 뭐 죄지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눅 드는 느낌. 그나마 제가 애연가였는데 네. 본의 아니게 담배를 피지 않은 게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담배 꽁초 관련해서는 좀 고해성사를 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 하루에 몇 갑, 뭐 몇 개 피우셨죠? 많이 피는 편은 아니고 네. 한 3일에 2갑 정도. 아.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갑 좀 안 피는 정도. 근데 저는 담배 피는 그 시간 자체 너무 좋아했습니다. 갑자기 뭔가 그때로 돌아간 네. 아련한 느낌이 아련합니다. 들기도 하는데. 담배를 끊고 나서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나친 건강은 흡연에 네. 해롭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 네. 네, 그 공주빈 활동가 장수진 예. 한살림 경남지부 환경위원회 활동가와 인터뷰를 준비했고요. 네.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수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살림 경남의 환경위원회 활동가 장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사진으로 그 먼저 뵀었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네. 앞에 저 담배 꽁초들을 쫙 늘어놓고 네네. 뒤에서 너무 또 환한 표정으로 이렇게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아니, 그 담배꽁초에 활동하는 사진을 보냈었는데, 네. 네, 그냥 그 앞에 한번 찍어볼게 하고 찍은 사진 나가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안 나간 사진도 어떻게 저희가 써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청취자들에게 이제 네. 지금 하시는 활동이랑 더불어서 간단하게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꽁주빈이라고 하는 거는 꽁초를 줍는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한살림 경남에 활동가다 보니까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런 모임을 만들었지만, 개인 SNS나 이런 데 홍보가 많이 되어서 꼭 네. 그 조합원이 아니어도 비조합원도 함께 할 수 있는 아. 활동이었는데요. 네네. 많이들 지금 줍깅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처음에는 줍깅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담배꽁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꽁초가 많을까 이제 여러 활동들을 조사해 보던 차에 특히나 이제 담배꽁초의 그 필터 부분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걸 그냥 버렸을 때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서 다시 우리에게 이제 되돌아오는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돼서 너무 심각해서 이제 이런 모임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네, 고해성사를 하나 할 게 있는데 네네. 이게 저희가 그 두 명 다 지금 흡연이시군요. 비흡연자입니다. 아니요, 비흡연자라고요? 예, 비흡연자라서 네네. 현재는 별 여기에 대해서 크게 미안하고 이런 건 없는데 네네. 저는 이제 담배를 저 본의와 상관없이 끊은 게 한 7년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 전에는 제가 좀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자면 네. 담배불을 끌 때 네. 손가락으로 탁 튕겨서 불똥을 떨어뜨리고 담배를 튕겨서 부메랑처럼 네. 예, 탁 튕겨서 한 3, 4m 떨어진 휴지통에도 바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네. 막 그렇게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전에 그게 가능할 정도면 그 전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거를. 아니 제가 이거를 안 그래도 예. 네. 담배꽁초로 제일 많이 버려지는 요주의 장소가 어딘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선생님한테
이건 앞에 네네. 계신 우리 선배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담배, 아니 이제 네, 고해성사를 해주셨으니까 말인데요. 네, 그 딱 튕겨서 그 쓰레기통에 넣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으신지 네, 이제 이렇게 음, 수거를 할 수 있는 쓰레기통도 많이 없지만 네, 이게 개인이나 뭐 이제 그 아파트에 이렇게 수거를 해주십사 해서 그 철 같은 거 놔두잖아요. 맞습니다. 꽁초통을. 네, 네, 그럼 그 주변에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미처 들어가지 못한 담배 꽁초들이 아, 네, 예, 되게 진짜 많더라고요. 7년 전 저를 만난다면 한 대 때려주고 싶네요. 네, 그래서 7년, 장소는 이제 네, 그런 부분, 그런 데와 네, 바닷가 근처, 또 특히나 어, 공기 좋고 환경 좋은 곳에 벤치가 설치되어 있다. 네, 네, 거기는 이제 영락없이 꽁초들이 정말 수북하게 쌓여 있죠. 맞습니다. 빗물바지, 예, 아, 심각합니다. 네, 빗물바지. 그냥 버리면은 티가 나니까 네, 일단 네, 눈이 조금 바로 한 번에 안 보인다 싶으면 잘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예, 맞아요. 특히나 뭐 네, 물 배수로 이런 데는 뭐 그냥 네, 네. 바로 예. 근데 벤치 이런 데는 흡연을 하면 안 되는 장소 아닌가요, 애초에? 아, 이제 그러게요. 그 예, 요즘에는 그나마 이전에 비하면 네. 많이 의식이 개선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예, 네. 그냥 사람들이 앉아서 보기 좋은 이런 풍경이 있는 자리를 한, 흡연자들도 다 좋아합니다. 아, 저는 그 이해 못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해 안 합니다. 아니, 나쁜 사람, 그러니까 나쁜 사람. 애초에 거기가 흡연하면 안 되는 장소니까 네, 네. 담배꽁초를 버리는 시설이 없을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바닥에 버리시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음,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제 줍깅 활동하시다가 이제 네, 담배꽁초 줍는 활동하게 됐다고 이제 기사를 봤는데, 그 네, 진해에서 버려진 담배꽁초를 보고 좀 그런 경각심을 가지셨다고 하는데, 네, 그때 네. 상황이 좀 어땠나요? 보셨을 때는? 아, 그 처음에는 바닷가에 이제 줍깅을 하러 갔는데요. 뭐 쓰레기도 어마어마하지만 네. 그 작은 꽁초들을 이제 중간중간 그냥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한번 모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네, 전에 음, 기사가 뭐였냐면 그 빗물바지나 바닷가 근처의 꽁초들이 그냥 그대로 바다에 흘러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가서 줍다 보니까 바닷가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일반 길거리보다 얘네들을 내가 주웠을 때, 뭔가 좀 절박함이 더 있었고, 더 좋은 활동을 했다? 아, 바다로 막 들어가려는 걸 내가 구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이제 음, 진해가 또 바닷가 마을이기도 하니까 네, 네. 바닷가 근처로 저희끼리 이제 좀 이런 거를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몇 명이 있어서 그래서 그 한 세 명이서 계속 그렇게 주우러 아, 다녔던 거죠. 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담배 꽁초가 좀 쓰레기 중에는 약간 악질적인 쓰레기죠. 예, 냄새도 많이 네네네. 나고 그리고 물이 네네. 닿으면 또 거기서 물과 또 섞이면은 또 아, 담배 진이 섞인 또 물도 나오고 이게 네. 좀 줍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좀 치우기 싫은 네. 쓰레기인데 그렇게 나서서 네. 또 이렇게 하셨다니까 아유, 다시 한번 음. 말씀드리지만 7년 전에 저를 진짜 때려주고 싶네요. 아, 예. 예. 그 이제 그러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네네. 이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버릴 때 이걸 네. 내심 이거 진짜 네. 좀 들으시면 너무 어이없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네. 약간 나름 친환경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죠? 담배가 일단 풀이잖아요. 아, 예. 예, 그리고 그 쌓아져 있는 게 종이고 그리고 네네. 필터도 우리가 필터에 아,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도 뭐 종이겠거니 해서 다 네네. 썩는 거 아니야 어차피 하는 그러니까 다른 정말 아, 플라스틱 쓰레기나 이런 거에 네네. 비해서는 친환경에 가까운 쓰레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음, 아, 네. 그래서 화단 애들 그렇게 많이 버리시나 봐요. 흙과 함께 썩으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아,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스스로 면피하는 예, 네네. 그런 몰상식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진짜. 아니, 개인의 몰상식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네. 안 알려진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그 네. 눈에 띄었던 게 담배 필터나 이런 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좀 구성이 돼 네. 있다라는 지적들이 조금 이런 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네네.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 꽁초 필터 그 대부분이 뭐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래요. 음, 그러면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그 땅에 스며들고 이게 결국은 다시 물로 돌아가잖아요. 네, 또 그 고기를 먹는 우리 물고기를 뭐 그거를 먹는 물고기들도 바다 생명체들도 당연히 이제 아프겠지만 그걸 또 인간이 먹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걸 알리고 싶었고, 그래서 네. 다른 나라, 그러니까 뭐 유럽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 거기서는 담배꽁초 대체제를 지금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 음.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요구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뭐 담배를 피지 말라라고 하는 캠페인도 좋지만 이 담배를 폈을 때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라는 인식에 대한 환경 캠페인 네. 그리고 음. 예, 그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성분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캠페인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좀 예, 실제로도 아니 그 그리고 네, 네. 보면 뭐 그때도 인터뷰 해주셨는데 지자체별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네. 많이들 이제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서울의 강북구에서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거든요. 네. 뭐 이게 이제 잘 정착이 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뭐 1g당 20원이고 한 달에 음. 상한액이 6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네.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꽁초를 수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꽁초가 수거가 돼야지 거기에 대한 재활용 체계에 대해 연구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 아직까지는 우리가 꽁초만 모으는 제도가 없고 그렇게 되지가 않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연구할 수 있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이렇게 해서 모아서 담배꽁초가 어떻게 재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네, 연구를 활발히 해서 빨리 재활용이 되었으면 음.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네네. 저는 그 강북구 사례 그 말씀해 주신 거 그 기사로 보고 이게 네. 환경 미화적인 측면에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네네. 연구에 쓰인다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처음 아는 네네. 사실이네요. 네. 어, 경남도 뭐 없나요? 경남. 뭐가 저 방금 말씀드리니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네요. 없다면 네. 서둘러 주셔야 될 것 네. 같네요. 근데 아니 그래서 네.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이거 몇 네. 년 전이었는데 그 또 서울 그 종로구에서는 환경연합과 같이 했던 활동인데 빗물바지가 진짜 심각하거든요. 거의 맞습니다. 꽁초가 막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빗물바지에 예쁘게 이렇게 바다의 시작 캠페인이라고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고래의 그림도 그려놓고 꽁초에 버리지 못하게 그리고 사실 빗물바지에 그 수거망이 있거든요. 꽁초 수거망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망들이 있는데 네네. 그게 거의 다 이제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다 없어지고 낡아서 막 빠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수거망 재설치 요구와 함께 그 바다의 시작을 그 고래 그림 예쁘게 그려놓고 꽁초 버리지 마세요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 도시 미관상도 좋고 그래서 저도 이 활동을 우리 이 경남 지역에서도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네요. 이게 제가 네네. 또 아까 7년 전을 기억을 봤을 때 빗물바지가 잘 버려지는 네. 이유가 네네. 일단 그 바닥에 버리는 게 바로 맨 땅에 버리는 것만큼 눈에 띄지 않는 게 첫 번째고 두 네네. 번째는 빗물바지 있는 부분이 항상 좀 물에 젖어 있잖아요. 네, 촉촉하니까. 예, 그러니까 담배를 채 못 껐을 때 불똥이 어디 안 튀는 이제 뒤처리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적인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하네요. 지구에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와 이야기하면서 선생님께 많은 사과할 게 반성을. 아니라. 네, 지구에 사과를 해야겠네 진짜.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듣다 네. 보니까 좀 네. 이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빗물바지에 많이 모여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그 지자체에서 청소를 주기적으로 안 하나요, 거기는? 아니 워낙 깊고요. 그 수거망도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걸 뜯어서 하지 않으면 못 빼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하다 보면 몇 번 뜯어봤는데 뭐 개인이 뜯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아마 그 환경 미화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네. 같아요. 예. 그럼 꽁주빈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그 네네. 활동을 우리가 사진이 그 페트병에 꽁초 들어간 사진 이제 그거를 써가지고 네네.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뭐 정기적으로 네네. 모이시는 건지 뭐 네네. 인증 활동을 하시는 건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지역이 멀리 퍼져 있다 보니까 경남 지역이 같이 모여서 활동은 못 하고요. 네. 또
직장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꽁초를 주운 다음에 사실은 그냥 버려도 되지만 저희가 이렇게 플라스틱 병에 모으는 이유는 이제 환경부나 한국담배인상공사에 좀 어택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주운 페트병에 담배꽁초를 주어서 인증을 저희가 하는 단체 그 톡방에 인증을 하는 활동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네. 예, 서로 격려를 하고 그다음에 많이 모인 지역은 좀 사진을 찍어서 알리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꽁초 지도 이런 거를 또 시민 단체에서 만드는 거에 저희도 이제 남기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 모은 꽁초를 네, 정부 부처에 이렇게 소포로 보내고 하는 활동도 네네.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네네.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고 또 실제 그렇게 했을 때 반응은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네. 뭐 아이디어는 제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 원래 그 개인 활동이나 여러 뭐 단체에서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주킹이 유행하면서 다들 느끼거든요. 담배꽁초가 이렇게 많았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뭐 꽁파라치라는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 꽁초를 주어서 뭐 실제로 그 앞에서 시위하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래서 그런 걸 좀 인상 깊게 바라뒀다가 네. 경남 지역에도 좀 이런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가 만들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1기에는 한 14분 정도가 참여해 주셨고 꽁주빈 2기 모임을 해서는 17명이 좀 참여를 해 주셨고 네. 그다음에 뭐 또 가장 그 기억에 남는 분은 그 초등학교 환경 동아리 초등학생들이 참여를 해줬거든요. 네. 정말 진심으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다 환경부에 편지를 써가지고 그거를 저희 쪽에 택배를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것도 좀 전달을 해드렸고 그냥 막 이렇게 저희가 친절하지 않게 꽁초만 던져버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환경부나 한국담배인상공사에 이제 편지를 정성 어린 편지와 함께 네. 또 리본도 묶고 포장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보내고 있는데 아직 답변은 못 받았어요. 네.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중간중간에 뭐 네.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여러 가지 좀 네.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한번 네네. 정리해서 이런 네. 어떤 제도 개선 그리고 뭐 네. 좀 뭔가 바꿀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같은 거 제안할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환경부의 그런 캠페인, 노담 캠페인 말고도 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사실들을 좀 알릴 수 있는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이 수거까지 아. 책임을 지고 하는 제도, 네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인가요? 네네네. 아닌데. 네, 근데 그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예, 예. 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 그 소주병도 이제 그런 제도에 들어가고 네. 수거까지 해갈 수 있는 책임을 지고 수거까지 해가는 담배꽁초도 이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 심지어 경마장에서도 네네. 그 경마 수익금을 그 도박 예방 센터에 네네. 일정액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유발시키는 사람이 거기에 네네.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전 되게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담배를 만든 회사에서 이제 그 명목으로 저도 내는 걸로 아는데 네. 그걸 환경부에서 제대로 수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 예산을 잘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모르거든요. 좀 네. 그거를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수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재활용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네. 그리고 담배꽁초 미세 플라스틱의 대체제 개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그 이제 뭐 우리 경남 도민들에게 방송을 듣는 네. 청취자들에게 네. 뭐 조금 당부해 주실 말씀? 예, 이런 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꽁초를 줍다 보면 네. 왜 하냐고 묻는 사람도 많고, 네. 뭐 이거 줍는다고 환경이 변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네. 계세요. 네. 그래서 안쓰러워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예.
네, 네. 소수이긴 하지만 네. 많이들 잘한다. 이제 아이하고 같이 나가면 잘한다, 아유, 잘한다 음.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저도 하면서 내가 이거 죽는다고 정말 뭐가 변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네. 이런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뭐 17명이 돼서 활동하다 보니까 저도 좀 에너지도 많이 받고 네, 네. 네. 결국에는 좀 이런 변화를 만드는데 제가 좀 명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네. 여론이 돼서 명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이 활동이 재미있기도 하거든요. 같이 모여서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으쌰으쌰하고 또 꽁소 버리는 사람 욕도 좀 같이 하는 좀 뭐 이런 속에서도 저도 재미있는 활동이 되기도 하고 네. 이래서 하고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이거를 듣는 경남 도민분들이라면 네, 제발 담배꽁초 좀 버리지 말아주시고 네. 특히 빗물바지, 바닷가, 물가 이런 근처에는 음. 특히나 더 조심해서 버려주셨으면 네, 버리지 않아 주셨으면 네, 네. 네, 좋겠습니다.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이렇구나라고 좀 공감해 주시면 네, 아유, 너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저도 선생님 덕분에 네. 지난 과오를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과거의 제 자신과 화해하고 지구에게 사과하고 점점 우리 네. 고해성사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네. 이게 담배가 그냥 버리면 보기 안 네. 좋고 뭐 냄새도 나고 뭐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네, 예. 네. 안에 필터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것도 저도 이게 기사 보고 처음 예, 알았고 그게 다시 순환해서 네.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도 네. 예. 네, 너무 도시 미관에만 꽂혀 있으셔가지고 안 보이는 곳에 버리면은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아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변에 한 명이라도 네. 꽁초 네. 얘기를 꼭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 내서 그 네, 네. 꽁초를 중심으로 또 우리 환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이렇게 재밌게 네.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알리는데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앞장은 정말 부끄럽네요. 진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장. 예, 그럼 다음에 꽁주빈 모임에서 네. 보는 걸로 뵙는 걸로. 아, 김현수 기자 보내겠습니다. 둘 중 한 명은 아유, 어쨌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맥이 준비한 대선기획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네 번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빠밤 안 합니까? 뭔가 허전하다 싶었는데 그거였구나. 예, 먼저 우리 사목이는 예. 안철수 후보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 안랩 안랩. 그 다음에 청년 멘토 네, 네, 네. 두 가지 정도가 제일 많이 비슷하네요. 떠오르- 예. 이미 대선 도전이 세 번째인 정치인이라서 네. 또 정치에 그닥 관심이 뭐 없거나 뒤늦게 관심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그냥 원래 정치하시는 분인갑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그 윤종신 씨를 요즘 친구들은 노래 잘 만드는 개그맨인 줄 알거든. 이런 얘기 좀 비슷하긴 네. 한데 40대 50대 정도면은 안철수 하면 바로 떠오르는 첫인상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컴퓨터 바이러스 그 백신 프로그램 네. V3 기반으로 한 안랩이라는 네. 회사 그 다음에 어쨌든 그걸 통한 성공한 기업인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성공한 기업인 이러면은 뭐 재벌 총수나 총수 2세 뭐 이런 정도지 네. 그냥 스마트한 이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 바이러스 그리고 젊은 기업가 의사 네. 출신 이런 분이 뭐 성공한 기업가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좀 어려운 때였거든요. 사실 네. 뭐 그렇게 유명할 수도 없었고 근데 게다가 젊지 예절 바르지 뭐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네. 인상적인 예, 인사였죠. 네. 음. 그리고 게다가 사회에 공헌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 뭐 이런 거 대표적인 사람으로 네. 꼽히기도 했고요. 예.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에 진출하기 직전까지도 네. 그 전국 돌면서 진행을 맞습니다. 했던 강연 프로그램 그 청춘이 네. 상당히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뭐 주식 관련 또 책으로 유명했던 시골 의사 박경철 씨와 함께 했던 네. 그 토크 콘서트인데요.
그때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네. 그 즈음에 강호동 씨가 진행했던 무릎팍도사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 네. 이때 출연한 게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겼고요. 음, 대중적으로 야 저런 사람이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때는 네. 정치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저런 사람 정도면 뭐 대통령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올 정도로 되게 음. 좋은 인상을 심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예. 네, 그 대중적 인지도와 인기가 또 치솟을 때였고 네, 이때를 즈음해서 또 지방선거 시점과 맞물리면서 그렇죠. 유력한 그 서울시장 후보로 좀 언급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 정치사에서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네. 기가 막힌 이벤트가 나옵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적 인지도와 인기를 바탕으로 네. 여론조사를 도일이니 대략 한 절반 가까운 지지율을 받았을 정도로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혔는데 네, 이때 당시 갑자기 뭐 지금이야 유명하지만 네. 그때 당시는 뭐 아는 사람만 아는 시민활동가인 박원순 당시 후보도 네. 아니죠 그때는 네, 시민활동가이신 박원순 씨가 네, 겨우 이름 정도 언급되고 여론조사를 하면 5% 나올까 음. 말까 했던 네, 후보와 단 한 번의 단판으로 네. 당신이 더 준비되셨네요. 그럼 제가 양보할게요. 이렇게 툭 후보를 양보해버리는 네. 상당히 임팩트가 큰 이벤트가 벌어지게 됩니다. 네. 왜 양보했을까요 그때는? 본인보다 더 준비가 된 음. 박원순이라는 그 시민활동가에게 이 사람이 지금 현재의 나보다는 더 서울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니 네. 내가 양보하는 게 맞다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뒤에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뒤에 요즘에는 네. 그 가족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좀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게 이제 정설처럼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 네. 당시에는 그런 좀 되게 신선한 모습이 훨씬 네. 더 강조가 됐었죠. 예. 네, 그 이후에는 그 국회의원 당선, 뭐 네. 대선 출마, 뭐 단일화, 분당, 합당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정치적 행적을 이제 더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정치인 안철수는 가장 정치인답지 않았을 때 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그 느낌은 좀 오는데 네.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 안철수 지지자들에게 가장 많이 보이는 어떤 정서는 네, 정치 불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인데요. 네. 이거는 그냥 여야, 진보, 보수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 정서가 상당히 크고요. 네, 그 수혜를 가장 많이 입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들 유권자에게는 이쪽 소속 정치인들은 그냥 정치꾼처럼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 정치에서 어떤 불신이 있었는지를 한번 네.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정치의 어떤 방식 그리고 세력을 만드는 방법, 의사 결정 구조 등이 그 정치 하면서 일반적인 정치 행위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정치 문법까지도 상당히 불신을 하는 편입니다. 네, 어떤 점에서 이들에게 그 안철수라는 우리 사회에서 훌륭한 자산이 지금까지 보면은 기성 정치인과 정치 논리에 좀 많이 희생됐다고 보는 면도 많은 것 같아요. 좀 못되게 얘기하면 나쁜 정치와 나쁜 정치인이 순진한 사람을 되게 갖고 놀았다 이렇게 보는 좀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철수 후보도 결국 정치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대선에 3번째 도전하는 당 대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나쁜 게 아니라 기존 정치가 나쁜 것이고 네, 정치인이 나쁜 게 아니라 기존 정치 체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치인이 나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를 해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다. 이제 이렇게 지지하는 어떤 감정적 네. 흐름이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안철수 후보가 중심인데 네. 이거 오히려 되게 과거지향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상당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같은 이제 정당들은 뭐 잘했든 못했든 나름대로 정당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정당들입니다. 네, 그 아무래도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렇죠. 승패가 갈리기 마련이고 네. 또 사람이 바뀌니까 시스템도
개선이 되어는 그렇죠. 거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로 본다라면은 뭐 이 정당이 시스템이 좋다, 잘한다, 못한다 뭐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네. 5년 전, 10년 전과 비교를 하면 그 정당은 분명히 그때 상태보다는 지금이 훨씬 시스템적으로 나은 정당이 돼 있어요. 네. 정당 시스템 자체가. 네. 근데 안철수 후보 지지자에게는 그냥 그게 똑같이 기존 정치고 기성 정치인인 거예요. 네. 그냥 기존 정당이 하는 것이면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는. 네,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역설적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국민의당이 현재 가장 가까운 정당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전에 그 총재 정치, 그러니까 그 네. 우리 삼김 시대 있잖아요. 네. 의 정당과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더 그 설명을 해주시면. 네, 과거 총재가 바로 정당이던 시절이 떠오른다는 건데요. 네. 국민의당은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의 당입니다. 네. 다른 정치인 하면 국민의당 정치인 중에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거의 없죠. 네. 네, 하다못해 국회의원 수가 적은 정의당도 심상정 당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네. 네,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이름도 바로 몇 명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네, 정의당이 내 심상정당이라고 하진 않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민주당은 또 송영길 대표 당이 아니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의 당인가? 그런 느낌도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역시 윤석열의 당인가? 전혀 네.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의 당인가? 이준석 대표의 당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의사결정 구조를 독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오랫동안 쌓아온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제 이미 이런 정당들은 정치인 한 명이 곧 정당이 되는 시스템을 조금 벗어 던진 게 제법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당은 그냥 안철수 당인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네. 네, 그래서 그 점이 역설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 기존 정치 또 기성 정치인에 대한 그 불신이 네, 정치인 한 사람에 대한 또 기대로 모아지고 네, 그게 다시 기존 정치보다 더 기존 정치 또 더 이전 기성 정치인 모습으로 투영된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에게 흔한 정서는 정치는 다 거기서 거기고 정치하는 놈들은 다 똑같다 이렇게 될 건데 물론 여기서 안철수 후보는 빠집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에 은근히 이제 정치권과 좀 거리가 있는 고학력자가 많다라는 점도 저는 네. 좀 유심히 보일 대목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스타일을 바꾸면서 네, 좀 희화화된 부분도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외모나 뭐 말투 그렇죠. 등으로. 네. 그 지지자들에게는 어떤 악랄한 정치권 문법에 대한 좀 처절한 대응 같은 모습으로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변화가 근본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신뢰가 또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좀 기존 정치 문법과 또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그 바탕이 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죠. 그들에게 안철수 후보는 아직 그런 정치 문법에 오염되지 않은 네. 후보처럼 보인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은 좀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대략 맥락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안철수 후보는 제가 이거 어디 가서 얘기는 못했는데 네. 그 득표를 올릴 방법을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또 어느 언론 매체에서도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건데 네. 제 생각엔 안철수 후보가 청년 멘토일 때 이미지는 그 이마를 덮고 앞머리가 약간 덥수룩한 그런 수수한 이미지였는데 정치권 간다더니 갑자기 이마를 까서 뭔가 정치인의 이미지를 만들려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한철수가 늘 인기 있었을 때는 이마를 덮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로 그때 대구 봉사 갔을 때도 이마를 덮은 사진이 되게 인기를 끌었었는데 결국 안철수라는 그 이미지는 그 덮은 이마의 이미지가 더 호감도를 가진다. 그래서 좀 고려를 했으면 어떨까. 그 이준석 당대표처럼 네. 오히려 자기 스타일을 계속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신선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마를 덮고 옆에를 좀 깔끔하게 네네. 짧게 쳐주시면 야.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네. 근데 이걸 어디 좀 말하기는 좀 부끄럽고 그 부끄러운 얘기를 방송에서 기어이 우리 좋네요. 정치자들에게만 네. 저는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조금 공감이 되네요. 네. 네. 네, 그럼 다음 방송은 누구를 저희가 알아보나요? 예, 다음에는 이제 진보당 김재현 후보
지금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예. 네, 모르는 분들도 사실은 많을 많으시겠죠. 것 같은데 정당이나 후보 지지율이 좀 미약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점점 이제 그렇죠. 네. 그 진보 정당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진보당 후보 이야기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정의당만 원내 정당이라서 다루긴 했는데 네. 뭐 진보당 후보가 어차피 나왔고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 경남을 방문한 적도 있고 네. 해서 그 김지현 후보를 통해서 이쪽 진영의 어떤 고민, 그다음에 후보자들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네.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그 조원진 후보는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을 나중에 다 모아서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정리를 해볼게요. 예. 네,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예,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